제일 싸고 좋은 거 한 개만 받으려면 뭐가 되면 돼요? 제일 싸고 좋은 거 딱 하나만 추천을 드리면요,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표정습관 클리닉입니다. 무표정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조금씩 미소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1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나가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피재생 주름 치료입니다. 표정에 의해서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면서 점점 위축이 돼서 깊게 주름으로 남아 있거나 피부 표면에 미세하게 볼륨이 줄어들면서 윤곽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눈밑 지방 재건술입니다. 눈밑 지방을 제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도 복원을 하고 또 이런 노화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들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눈밑 지방 재건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울세라 치료와 레비나스 치료입니다. 노화로 인한 얼굴의 가장 큰 변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눈밑 지방이 돌출되면서 볼 정면에 윤곽이랑 볼륨이 좀 변화하고 울퉁불퉁하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볼살이 점점 처져 내려가면서 우리 보통 심술보나 이제 불독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입술 옆에 피부가 밑으로 늘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피부의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볼이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울세라 치료라든지, 그리고 사실 요새 최근에는 울세라보다 훨씬 더 깊게까지 심부 근막층까지 체외 충격파를 보내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재생을 유도하는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가 이제 레비나스라는 치료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들은 남들이 봤을 때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윤곽이 개선될 수 있는 치료라서 볼 처짐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치료를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볼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도 좀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치료를 하자고 하면 다른 치료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랑 피하지방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마스층 등 다양한 구조물들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중력 방향으로 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 관리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윤곽이 점점 개선이 되는 느낌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은 이제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티가 나는 시술보다는 남들이 시술받은 거를 알아보지 못하게 조금씩 서서히 바뀌어나가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우리 이제 ECM이라고 하거든요. 세포의 기질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얼굴 윤곽 라인이 조금씩 좋아지면 사실 반복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라인이 개선이 되고 처진 느낌들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60대가 아니라 70대 분이셨는데요. 울세라 치료를 하시고 사실 이제 이분은 녹는 실을 조금 사용을 했어요. 피부를 제가 당겨 올리는 방식의 치료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면서 피부를 강력하게 고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녹는 실을 한쪽당 한 8줄 정도씩 넣어드렸더니 짧은 기간 안에 얼굴의 라인이 이렇게 많이 개선됐던 분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색소 레이저입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햇볕에 노출이 이제 많이 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당연하고요. 햇볕 노출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아주 열심히 관리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겉버섯이나 이런 기미라든지 색소 질환들이 좀 생기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균일하지 못하고 좀 얼룩덜룩한 느낌이 생기면 이거야말로 좀 나이가 많아 보이고 할머니 같아 보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색소 질환을 치료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보통 이제 색소 질환을 기미라든지 검버섯, 이제 의학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검버섯이라든지 흑자, 잡티, 이제 잡티는 사실 의학용어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조금 어려운 이제 작은 다양한 그 색소 질환들을 통틀어서 잡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좀 진한 색소, 그리고 이제 연한 색소, 조금 얕게 있는 색소, 그리고 깊게 있는 색소, 이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얕고 진한 색소일수록 치료가 좀 더 간편하고 그 결과가 쉽게 잘 나오게 되고요. 연하고 깊게 있는 색소들일수록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검버섯이라든지 흑자같이 얼굴에 이제 크게 생기는 이런 색소 질환들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렇게 피부 표면에 얕게 붙어 있고 진한 색소들이 오히려 치료하기가 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검버섯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치료한 것만으로도 얼굴이 이 정도까지 깨끗해지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소 치료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색소 질환을 그냥 단순히 태우거나 레이저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색소 질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정말로 색소 질환 중에서는 피부 암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콧망울 옆쪽에 이제 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일반인 병원에서 CO2 레이저로 태우는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보고 이거는 기저세포암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학병원 피부과로 의뢰를 드려서 조직 검사 후에 기저세포암으로 이제 확진을 받고 피부를 이렇게 절제하고 이식하는 수술로 완치가 되셨던 분의 케이스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피부암이 생각보다 그렇게 드물지 않거든요. 피부암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색소 질환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그럼 이 5가지 네. 중에 나는 딱 한 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시술을 하는 게 좋나요? 피부과에 가보신 경험이 거의 없어서 피부과가 조금 이렇게 낯선 분들은 색소 레이저 치료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위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들을 만나봐도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색소 질환을 치료하는 게 피부과 치료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탑3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양한 표정 주름, 그리고 이제 눈밑 지방이 돌출돼 보이고 얼굴의 인상이 어두워 보이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표정습관 클리닉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저희 병원까지 오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보톡스를 조금씩만 살짝만 맞아도 얼굴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60대 분들께 이제 필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들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상 댓글에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